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인데요, 오늘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볼 거냐면 두 가지 차종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큰 차, MPV 이런 자동차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MPV 두 가지 차종을 놓고 가격, 옵션, 그리고 현재의 근황을 한번 쭉 이야기해보면서 과연 어떤 차가 내가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차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자동차를 많은 분들이 구입하실 때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은 하이브리드를 정말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니발과 시에나는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차종들이 뭔가 상이한 부분이 정말 많고 옵션 중에서도 다른 부분이 정말 많아서, 게다가 가격도 진짜 재미있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마지막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차종의 스펙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전장 자체는 카니발이 5155mm 그리고 시에나가 5175mm로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단 2cm 정도가 더 길기는 해요. 근데 이 2cm가 더 길다고 해서 뭐 트렁크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실내를 볼 때 한번 간단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진 배기량 같은 경우에 카니발은 1.6L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2.5L의 에킨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해요. 카니발은 터보 엔진을 사용하지만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죠. 그리고 모터 시스템도 차이가 있는데 카니발은 50kW대 모터를 사용하지만 시에나는 100kW대 모터를 써요. 이 모터의 출력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보통 유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얼마 전에 다들 자동차세 내셨을 텐데 이 1.6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가 1년에 29만 원밖에 안 나와요. 2.5L 엔진을 가지고 있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1년 세금이 한 6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3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유지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놓고 보면은 시에나가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두 차종 모두 다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한번 했었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했을 때 리터당 14.4km 정도가 나왔었는데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 한 0.8km가 더 나와서 리터당 15.2km를 달성했었어요.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카니발보다는 연비면에서는 다소 조금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투휠 드라이브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E4 하이브리드 들어간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투휠 드라이브가 조금 더 잘 나간다고 해요. 4휠 드라이브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는 하지만 17인치 휠 들어가고 옵션도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휠도 20인치 휠을 사용하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투휠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니발은 페이스리프트를 한 4세대 모델이죠. 코드명이 KA4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아의 패밀리 룩을 닮은 그런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D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기아에서 새롭게 나오는 모든 차량들에 적용되고 있는 그 DRL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도 그러니까 4세대 카니발의 첫 모델은 약간 SUV스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만큼 정말 괜찮은 디자인으로 나왔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고 나서 기존보다 오히려 더 디자인이 깔끔해졌고 조금 더 과격해졌고 SUV스럽다라는 느낌이 더 확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봉고 같은 거 있었고요, 이스타나 같은 거 있었고요. 그런 자동차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앞부분이 되게 협소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타는 SUV스럽게 아래쪽 그릴, 위쪽 그릴 굉장히 크고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모든 카니발들을 통틀어서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제일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나도 한번 보면요, 토요타는 거의 모든 차종들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엠블럼에 이렇게 파란색 음영 같은 게 져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토요타의 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독특하고 날카롭고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 아래쪽으로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있고 굳이 이 앞부분에 이 범퍼 라인을 두껍게 주기보다는 공기 역학적인 면들을 좀 살려놓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깎아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카니발과 시에나는 디자인적으로 정말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디자인 특징
특징들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더 낫다고 얘기하기는 살짝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뽑자 그러면 카니발이 조금 더 멋있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 이거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더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 취향 존중해 드릴게요. 일단 앞부분은 이 정도로 봤고 뒷모습도 한번 봐야겠죠. 카니발부터 뒷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 차량은 아무래도 이 스타일 같은 옵션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세련된 LED 램프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바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가 훨씬 더 예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옵션 값이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비싼 옵션이다 보니까 조금 가성비를 원한다라고 하면 굳이 스타일까지는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자동차를 보는 모습이 앞모습이나 실내지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잘 보여지기 위한 게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스타일 같은 옵션들이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이제는 이런 MPV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요 4열이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7인승도 있고 9인승도 있고 버전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7인승 단독 옵션으로 나왔어요. 요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9인승이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혜택들을 정말 많이 주죠. 일단은 부가세 조기환급 혜택이 있고 개소세 할인 혜택이 있고 거기에다가 9인승에서 6명 이상 타고 있으면 버스 전용 사선 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장점이다 보니까 사실 카니발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4열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싱킹 시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 트렁크 공간을 꽤나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열까지 캡틴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장거리를 가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에나도 한번 볼게요. 어우, 시에나는 굴곡을 진짜 많이 줬어요. 여기 보면은 여긴 나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굴곡 줘서 이 엠블럼 있는 곳들은 나와 있고 다시 또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여기는 다시 또 나와 있고 또 번호판 있는 곳은 다시 들어갔다가 요 아래쪽으로 나오면 다시 나와 있고 굴곡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이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이 면을 얼마나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꺾어놨나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게끔 잘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램프의 디자인이라든지 공기 역학적인 부분들이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라든지 입체적인 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카니발보다는 뒷모습에서는 시에나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는 이제 뭐 이 정도 급에서는 당연하잖아요. 아무래도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4열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닥 쪽으로 훨씬 더 깊게 트렁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만 놓고 보면은 시에나가 조금 더 넓다고 할 수가 있어요. 7인승이어서 이 트렁크 공간 자체는 바닥면까지 조금 더 넓게 쓸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금 혜택이라든지 버스 전용 사선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나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연휴라든지 이럴 때에는 버스 전용 차선 못 타는 게 진짜 그렇게 한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옆에 버스들 막 쌩쌩 달리고 카니발 달리고 요새는 팰리세이드도 다니죠. 팰리세이드 9인승들 쌩쌩 달릴 때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 타는 분들은 1차선 2차선 여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으면 약간 현타 온다 그래야 되나? 아, 내가 카니발을 샀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긴 해. 근데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대비해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3열 시트를 요 바닥면으로 숨길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시트를 당기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뒤에 손잡이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시트를 요 트렁크 바닥 쪽으로 숨겨 놓을 수 있다 보니까 이 트렁크의 3열을 모두 접어놓고 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봐봐요. 아니 트렁크 공간이 확 넓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2열 시트 앞으로 쫙 밀어놓고 뒤에서 차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뒤쪽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시에나가 훨씬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내 옵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에나 실내 한번 탔습니다. 시에나 실내는 일단 확실히 하이브리드라는 생각이 딱 들죠. 시동 켜자마자 엔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이브리드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하이브리드인 거는 좋지만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약간은 좀 올드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에나는 나온 지가 꽤 된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다소 약간 올드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굳이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쓰지 않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기어 노브 타입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전자식 기어로 넘어오면서 터치식도 있고 컬럼식도 있고 이렇게 다이얼식도 있고 전자식 버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기어 노브 타입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노브 타입을 가지고 있는 시에나가 더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이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들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좀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가운데에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이 양 옆에는 계기판이 바늘로 되어 있다는 거, 요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 외에는 썬루프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럽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크고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장거리로 탔을 때에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자동차들은 어디를 타봐야겠어요? 나의 가족들이 2열에 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2열에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시에나 2열 한번 타보면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전동 슬라이딩 도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2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이 다리를 꼬고 가더라도 앞좌석과 그렇게 공간이 협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은 공조 컨트롤러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온도를 지금 몇 도로 할 건지 오토 이런 기능들도 전부 다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작동이 되는데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이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근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리어에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을 연결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HDMI 포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스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에 C타입하고 HDMI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뒤쪽에서 뭐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OTT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런 리어 모니터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보면, 야, 이거 시에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탑승해서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실내 디스플레이도 통합형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사용돼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도 12.3인치로 모두 활성화돼 있죠. 이 페이스리프트 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CCNC를 적용했기 때문에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시네마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왓챠, 웨이브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하게 기아에서 볼 수 있는 뭐 전환형 공조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적용돼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식 기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노브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드라이브 와이저를 넣게 되면 HDA2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행 보조에 관련해서는 시에나나 아니면 카니발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는 핸들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기만 하더라도 내가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정전식 터치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주행 보조 면에서는 카니발이 살짝 더 좋은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1열 아빠들이 타는 곳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뒤쪽에 나의 아이들 아니면 부모님 이런 2열에서 누군가가 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뒤쪽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열에 탔는데 시에나는 뭔가 조금 더 많이 열리는 느낌이었는데 카니발은 조금 덜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카니발도 시에나랑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슬라이딩도 전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 선쉐이드 같은 기능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옵션 차이가 있어요. 이 카니발 시그니처나 컴포트 같은 기능들을 넣게 되면 이 2열 시트에서도 열선, 통풍 이런 시트 기능들이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돼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2열 통풍 시트가 적용된 그런 자동차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뭐 2열, 3열 캡틴 시트가 다 적용돼 있다, 요런 정도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2열에서 공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아까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2열에 모니터가 그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카니발은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260만 원 정도 내면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양쪽으로 모니터가 2개
개가 들어가요. 보통은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260만 원이면 그냥 아이패드 에어 2개 붙여놓는 게 훨씬 싸요. 누가 260만 원을 내고 리어 엔터테인먼트로 그 모니터 2개를 붙여요. 거치대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면 한 5천 원이면 팔거든요. 그거 2개 달아놓고 아이패드 에어 2개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심지어 나중에 내가 아이패드 에어는 되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런 것들이 2열에서는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시에나가 어떤 큰 차이점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현재 두 차량의 가격 근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에나 하이브리드 이 두 차량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크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엔진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조금 있었어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연비면에서는 다소 높은 특성을 보였지만 세금면에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이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4륜구동 옵션이 있잖아요. 시에나는 내가 선택하고자 한다 그러면 옵션이 조금 빠지더라도 E4라 그래서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지만 카니발은 애초에 4륜 구동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취향적 차이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옵션적인 부분들만 먼저 보면요. 시에나는 7인승만 선택할 수가 있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7인승, 9인승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세금 혜택이나 버스 전용 차선 이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좀 있고요.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내에 모니터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카니발은 모니터 옵션은 빠졌지만 그 안에 2열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편의 옵션 이런 것들에서는 약간 더 우세한 그런 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차량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하게 되면 보통 한 7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뭐 드라이브 와이즈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팩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옵션들을 넣고 나면은 보통 한 4,9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차량의 신차가 차이는 한 2천만 원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한 3년 3만 킬로미터가 지났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년 3만 킬로미터가 지난 걸 가져왔습니다. 두 차량의 현재 가격을 한번 보면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대비 한 25% 정도가 감가돼서 대략 한 5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마틱하게 감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차가 대비해서 한 10% 좀 넘게 감가가 돼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25년 납기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아직도 신차로 출고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차량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리점을 가서 저 카니발 하이브리드 계약할래요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네 26년의 차가 나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됐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두 차량의 가격 차이를 보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좀 좋긴 한데 1,00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뭐 국내에 있는 수리센터라든지 서비스센터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으니까 내가 하이브리드를 카니발로 한번 선택해볼까? 라고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만든 지 30년이 넘은 토요타를 좀 선택을 해볼까? 장구장도 없다고 하잖아 라고 생각해보면 시에나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진짜 고민 많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